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 오늘은 투사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화살을 쏘듯 무언가를 밖으로 내던진다는 뜻이죠. 정신의학에서는 다양한 심리적 방어 기제 중의 하나입니다. 무엇을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일까요? 바람직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괴로운 생각들이나 충동들입니다. 이때 남이나 세상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에게서 밖으로 내던지는 심리를 투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 이외의 남자에게서 강한 성적 충동을 느끼는 A라는 여성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A의 마음은 어떨까요? 괴롭죠. 충동은 일어나지만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생각들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성적 충동은 지극히 본능적인 것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제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자신의 생각이라고 그대로 인정하기에도 괴롭죠. 어떤 식으로든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처리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투사입니다. 내 안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남에게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A씨는 남편의 외도나 정조를 의심하게 됩니다. 또 남자는 모두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비난하게 됩니다. 그로써 자신의 내부에 있던 성적 충동과 외도에 대한 욕구를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투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투사를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을 하고도 자신의 결함을 보기보다는 남 때문이라고 비난하게 됩니다. 자신의 약점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바로 그 점을 남에게서 발견하고 비판하거나 공격하게 됩니다. 남과 세상을 향한 과격한 비판이나 비꼬고 부정적인 태도, 편견과 비관적 언행 등은 모두 자신에게서 비롯된 실망감이나 좌절, 죄의식 등을 계기로 그런 괴로움을 남들에게 던져버리려는 투사에서 비롯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투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만성화되고 고질적인 것이 될 때입니다.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망상증이라는 병도 바로 이런 투사가 고질화되면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투사가 오래 지속되면 대인관계는 삐뚤어지고 점점 더 심한 투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들과는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 보이고 의심하고 적대시하게 되죠. 또 별로 의미 없는 대단찮은 일이나 말들이 모두 자기를 향한 비난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투사가 이루어지면 일시적으로는 내 안의 괴로움이 밖으로 던져져 버리기에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세상이나 남을 향한 비난에 열을 올리게 되죠. 거기엔 자신의 괴로움이 해소되는 듯한 묘한 쾌감이 있기 때문에 중독되듯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결국엔 나 자신을 가장 피폐하고 괴롭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환자분의 예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한 불면증으로 내원한 한 30대 여성 B씨는 잠을 못 자서 미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수면제를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간신히 한두 시간 선잠을 자는 정도라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매사에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병이라면 원인 해결이 안 되었다는 소린데, 그렇다면 정확한 원인부터 찾아야겠죠. 불면증이 시작될 즈음인 2달 전 어떤 심리적 계기가 있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B씨는 여동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직은 미혼인 여동생이 이 무렵 언니인 B씨를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기로 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고 임신이 되었는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낙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언니 동생 사이니까 엄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B씨는 그날 밤부터 한숨도 자지 못했고 그때부터 불면증에 시달려 왔다고 합니다. B씨는 나는 결혼이 5년째인데 아직 임신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할 수 있냐 하며 여동생이 많이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여동생이 한 말이 맴돌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냐며 따졌고 사과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면증이 조금씩 덜해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세월호 사고가 터지면서 다시 불면증이 그 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빠진 겁니다. 매사가 다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그 사고 뉴스를 보거나 뉴스를 보고 난 뒤 그 생각들이 자꾸 떠올려져서 더더욱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부 정신의학자는 세월호 사고로 온 국민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과연 B씨도 세월호 사고 후유증 때문에 불면증이 더욱 심해진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분명 불면증이 호전되고 있었는데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뉴스를 자주 보게 되면서 불면증이 심해졌으니 연관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B씨가 불면증과 관련되어 자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서두에서 제가 설명드린 투사에 해당됩니다. B씨 자신조차 자신의 마음속에서 투사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거죠. 자, 여동생이 임신을 했고 사정상 낙태를 했다는 사실을 언니에게 말했는데 그것이 한 달씩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나는 간절히 바라는 것을 내 동생은 너무 쉽게 얻었는데 쉽게 버렸다는 것이 부러울 수는 있습니다. 다소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온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내내 심한 불면증으로 말이죠. 뭔가 어색한 스토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의 불면증 원인으로 여동생의 말 때문이라고 철석같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투사된 가짜 원인을 진짜라고 믿고 있기에 원인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이미 여동생의 말은 내뱉어진 것이고 이를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B씨는 계속 그 말이 떠올라서 잠을 못 잔다고만 하니 불면증이 개선되지 않는 거죠.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B씨의 진짜 괴로움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B씨는 결혼 후 아기가 잘 들어서지 않아 얼마 전부터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았는데 실패했습니다. 또다시 시도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전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 다음번 재검사를 통과한 뒤에야 다시 시도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B씨의 무의식에서는 당연히 두렵고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아이를 시험관 아기 시술로도 가질 수 없다는 부정적 생각이죠. 이런 생각이 강해졌던 터에 여동생의 임신과 낙태 소식을 들으니 자신의 괴로움을 이때다 싶어 무의식에서는 여동생에게로 투사해버린 겁니다. 사실 누가 봐도 임신이 안 돼서 고생하고 있는 언니에게 다소 무리한 언행으로 비춰질 수는 있겠죠. B씨의 무의식은 바로 이런 점을 겨냥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투사하기보다 그럴듯한 명분이 제공된 경우라면 그런 투사는 더욱 합리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그러나 B씨의 시험관 아기 성공 여부는 여동생의 임신이나 낙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동생이 일부러 언니를 괴롭히고 약 올리려고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임신이 됐었다는 것은 불임이 가족력이나 유전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긍정적 신호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B씨는 자신의 불안과 불편한 심기를 모두 여동생에게 투사해버린 거죠. 불면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로 갑자기 불면증이 심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서도 계속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거론하니까 B씨의 무의식은 자신에게 점점 다가오는 검사 날짜와 검사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외부로 투사해버린 거죠. 자신이 진정 두렵고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몰랐기에 여동생이나 세월호 사고 탓을 하면서 불면증의 진짜 원인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투사를 멈추고 차분히 자신의 문제로 시선을 돌려가야 합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과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그 다음 노력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자신의 내면에서 느끼는 진짜 불안과 부정적 정서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를 해결할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를 송두리째 묶어서 남 탓, 세상 탓으로 돌려버리면 그런 내적 갈등에 대한 해답은 찾아지지가 않겠죠.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시험관 시술에 관련된 일정은 다가오고 또다시 내적 갈등은 심해지겠죠. 그를 모른 채 여동생과 세월호 사고 문제라고 여기니 불면증은 강한 수면제를 먹어도 진정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세월호 사고 때문에 잠을 못 자서 힘들다는 한 고등학생 C군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C군은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나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그래서 학교에 가면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계속 세월호 관련된 뉴스 화면이 떠올라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본 뉴스 장면들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도 없으니 그럼 C군은 계속 이런 강박적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것일까요? 이 역시 진짜 자신의 괴로움을 엉뚱한 곳에다 투사해버린 결과입니다. 상담 결과 C군은 아버지와의 갈등이 진짜 괴로움의 원인이었습니다. C군은 공부는 적성이 아니니 음악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버지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소음인 아들과 소음인 아버지의 기질들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 권위적이고 소통이 안 되던 아버지에게서 잠시 감상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식이 저렇게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공부가 뭐 대수라고 라면서 잠시 마음이 흔들린 거죠. C군의 무의식이 이 장면을 놓칠 리가 없었던 거죠. 아버지 때문에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해야 하고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할 수 없다는 괴로움을 세월호 사건에 투사하게 됩니다. 진짜 괴로움은 아버지와의 소통 부재로 인한 스트레스인데 엉뚱하게 세월호 사건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 아이는 학원에 보내기 싫다라고 말하는 D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에 갔다가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걱정돼서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남편과의 갈등이나 아이의 낮은 성적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비교당하고 자신이 아이의 성적과 동일시되는 상황이 괴롭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 중에 모 연예인이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그를 심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 누구는 성금을 얼마를 냈는데 누구는 왜 안 내냐, 누구는 왜 조금밖에 안 내냐 등의 비난에 열을 올리기도 합니다. 언뜻 합리적 비난인 것처럼 포장되지만 이 모든 것이 개인적 투사에서 비롯됩니다. 즉 자신의 현재 처지가 고통스럽고 불편할수록 남과 세상을 향한 그런 비난의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투사라는 거 살아있는 동안 그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선에서 멈출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느냐, 아니면 투사에 이끌려 자기 마음을 놓치고 사느냐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원래 문제가 무엇인가를 헷갈리게 만들고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그 괴로움은 약으로도 치유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이처럼 투사는 잠시 자신의 괴로움을 피하거나 모면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런 심리적 자세가 어느덧 습관이 되어버리면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을 놓쳐버리게 되고, 그 결과로 가장 괴로운 건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이재마 선생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세상을 속여 사욕을 채우려는 사심과 남을 부리기만 하고 홀로 행하지 않으려는 게으름이 깊이 숨어 있으니 이를 스스로 책하면 맑아질 것이고 책하지 못하면 탁해질 것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세상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른다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